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뉴스에서 경제 내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온 일부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범위를 다시 조정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세입, 즉 정부의 수입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다지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방안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어 정책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새로운 과세 대상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플랫폼 산업, 디지털 자산, 그리고 탄소입니다.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 관련 세금은 그동안 과세식이나 방법을 두고 논란이 컸었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과거 여당이 주장해온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유예와는 반대되는 기조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도 우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른바 킬러 인수를 방지하겠다는 제도 보완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기업이 혁신 스타트업을 인수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 내용은 기존 대선 공약집에는 없었던 추가 사항입니다. 또 통계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외청에서 독립된 기구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 책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선거 유세 기간 중 약속했던 내용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장은 각 부처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수립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재 이탈이 아닌 국가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SGI, 지속성장 이니셔티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두뇌 수지 적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뇌 수지란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 간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2021년 기준 국내를 떠난 전문 인력은 약 12만 9천 명,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 전문 인력은 4만 5천 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인재 순 유출은 OECD 38개국 중 35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성과보다 연공서열식 보상체계, 부족한 연구 인프라, 좁은 협력 기회 등을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다는 점입니다. 대졸자 한 명이 해외에서 일할 경우 국가는 약 3억 4천만 원의 세수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GI는 단순히 유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인 게인, 즉 인재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도입,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층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은 49.5%로 두 집단의 차이는 불과 0.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는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산 중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령층은 고령화와 생계 부담 때문에 노동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고 반면 청년층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쉬는 경우가 늘며 오히려 노동시장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 뒤에는 높은 노인 빈곤율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80만 원,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은 2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원화가 중국 위안화와 다시 강하게 동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 배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화는 기초통화를 제외한 33개국 중 위완화와 가장 높은 동조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원화가 약세일 때 위완화가 1% 변할 경우 원화는 평균 0.66%나 함께 움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칠레, 말레이시아, 호주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동조화는 한국의 높은 대중국 수출입 비중, 그리고 위완화의 폐쇄적 성격 때문인데요. 위완화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를 대리통화로 활용하면서 동조화가 더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 바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장벽이 한국과 중국, 양국 경제에 동시에 부담을 주면서 양국 통화가 함께 절하되는 흐름을 만든 겁니다. 한은은 앞으로도 위완화 향방에 따라 원화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에 대해 관세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부 철강 수입 업체가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려고 일반 후판을 컬러 후판으로 속여 수입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이를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로 보고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실제 인천세관은 컬러 강판으로 신고된 중국산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반덤핑 대상인 일반 후판으로 확인됐습니다. 페인트나 플라스틱을 덧입혀 다른 품목처럼 꾸민 이른바 짝퉁 컬러 후판이었습니다. 중국산 후판은 현재 공급자별로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위장 수입은 무역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라며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철강 외에도 다른 덤핑 관세 품목에 대해서도 위장 수입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에 철강업계는 물론 시장 전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내용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